지금 저희가 요새 장안의 화제 48시간 자 뭐 최근에 보니까 박순혁 그 작가님도 다루셨더라고요. 제가 원장님께도 네. 한 몇 주 전인가 좀 공유를 드렸었어요. 사실 이 내용을. 그랬죠. 여기 좀 네. 특이한 글을 네. 남기는 사람이 있다. 네. 동덕여대 그 사건으로 생긴 그 갤러리에다가. 네. 근데 이 첫 글은 이거예요. 검찰 김용현 긴급 체포 48시간의 비밀 이러면서 처음에 올렸어요. 근데 내용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계엄령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법 집행 문서가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고 법원 문 여는 월요일까지 핵심 증인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한 거야. 그렇지. 네. 예.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냐고 2부에서 말해줄게. 라고 하고 이 다음에 이제 윤은 윤 대통령이죠. 선거 부정과 선관위를 항상 털고 싶었어. 그래서 2023년 5월 권익위와 감사원을 선두로 선관위 채용 비리를 밀어붙여서 선관위 약점을 잡았어.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 예. 잠깐 맛배기로. 윤통이 네. 평검사실뿐만 아니라 네. 중앙지검장으로 벼락 출세를 했고 검찰총장까지 갔잖아요. 네. 문재인 때. 그러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했었대.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때문에 망해. 이거 밝혀야 돼.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 나와서도요.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TV조선하고 몇몇 기자들 만난 자리에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 누구랑 경쟁한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시진핑과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는 분명하게 중국 공산당이 네. 대한민국 침투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이재명 따위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거는 상대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닌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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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러잖아. 한예종에서 연극영화과 부전공 했다니까. 엄청난 연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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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과 부전공 했어. 네. 네. 그래서 그래, 계속 선관위 하시죠. 약점을 잡았고 2022년 한 해 선관위 서버 해킹 시도 22,000건을 빌미로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그렇지. 저게 그래서 네. 2022년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한 거라고. 네. 그래갖고. 네. 그래서 보안 점검을 들어간 화이트 해커들이 선관위 서버 문제를 털었고 그렇지. 선거 조작 증거, 채용 비리 증거들이 매우 나왔다. 그렇지. 네. 예. 그런데 선관위 담당자들은 내부자 공모 없이는 선거 조작은 발생이 안 된다고 뭐 그 난리를 해서 그래서 화이트 해커들이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이 사람 말로는. 네. 저게 지금 선관위 사람들은요. 네. 저렇게 얘기하면은 다 무마될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맹스러운 새끼 호랑이들 국정원 요원들이 네. 들어가서 저걸 갖다 화이트 해커로 들어가서 네. 본 거지. 그리고 백도어까지 심어놓고 4월 10일 날 작년에 있었던 거 지금 빼박진 걸 다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바로 밑에 한 줄 그게 좀 저거 말인데 그래서 해킹 툴을 삭제 안 하고 삭제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나왔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선관위 애들이 저 정도 실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거를 알려주고 삭제하는 실력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그렇겠죠? 되니까 못한 거지. 예. 그리고 늘 중국 해커들이 도와줘 왔고 네네. A웹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선거할 때는 뭐 한다? 일 안 하고 지방 공무원들 불러다 일 시켜 먹고 지들은 자빠져 놀았겠지. 네. 그러니까 저기에 해킹 툴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오퍼레이팅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선관위 직원들인 거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학도 안 나오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많아. 태반이야. 네. ABM이 잘만 나갖고 연출해서 들어오고. 되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실력이 없잖아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이 내용은 민주당에서도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기사가 보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밑에 내려보시면 이거 잘못 똑같은 거고 국정원 선관위에 해킹 툴 남겨 진실 밝힐 것이다. 네. 이 15개 해킹 툴 의심 자료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쟤네가 이번에 12.3 계엄에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홍장원이 박선원이 김병주 이런 똥가정아지들하고 들어와서 네. 윤석열이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거야. 그 지들이 정권을 또 찬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 윤 대통령의 판원 함정이 지금 다 들어온 거야. 저 이제 일거에 네. 다 죽게 생겼어. 어. 그래서 네. 지금 더 내리면은 네. 네. 저 해킹 툴 선관위와 민주당이 발견한 것만 15개인데 진짜 백도어는 절대 못 찾을 거다. 네. 그 해커들은 내 말 알지? 뭐 이런 의미죠. 그래. 네. 그 상태로 4.10 총선을 치르면 해커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음으로 끝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네. 저 때도 화이트 해커들이 네. 함정을 다 파놓고 거기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다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당해주고 체포를 당하셨지. 그리고 감방에까지 갔지. 네. 응? 그런데 과연 윤석열은 바보였을까? 천재였을까? 미국의 네. 하드 에비던스, 빼박 증거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아직까지 네. 그런 거를 얘기한 언론사나 유튜버 없죠. 나온 데도 없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배달해 주지 않았을까? 네. 어. 네. 그래서 아니면 미카엘 천사가 왔을까? 자업지간에 네. 천사들이 와서 윤석열 뭔가를 했을 대통령의 것이다. 그 빼박 증거를 아마 워싱턴에다 갖다 줬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자, 구국의 영웅들은 내가 아니고 여기서 나는 이제 48시간 좌인데 네. 그 구국의 영웅들 지금도 열심히 수사하고 자료 만들고 있을 거여서 기밀 유지를 위해 사건 전말은 나중에 더 설명을 할게. 떡밥 하나 던져줄게. 노리고 급습한 거라면 왜 다음 세 곳을 급습했을까? 선관위 그리고 연수원 숙소 여론조사 심의위 이게 진짜 핵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저러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예. 선거가 하기 전에요. 네. 여론조사라는 걸 하고 예. 당일날도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네. 저 모든 과정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 들어가 있는 번호만 갖고 그동안 계속해서 장난쳤다는 얘기예요. 이 네. 얘기도 KT 직원을 통해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응? 늘 보면은 네. 가두리 양식장에 정해져 있는 번호가 있는 거야. 그 번호는 민주당 70, 반민주당 30 정도 섞어놓고 그 툴 안에서 무작위로 돌렸다고 하면서 조사 결과라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결국 뭐냐. 어떻게 부정선거가 진행돼 왔고 누가 그거를 기획했고 어떤 자들이 협조해갖고 그 거짓의 부정을 했으며 그 산생되는 최종 결과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서 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사전 투표까지 먼저 가서 모범을 보이듯이 연극을 하고 끌고 들어간 거야. 진짜 보면은 네. 윤석열이라는 이 탤런트가 네. 진짜로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거를 국민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옆에 있던 네. 동료들도 다 속인 거지. 네.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건 이제 시사인에 나왔던 메모라는 건데요. 네. 김봉규 뭐 정보사 대령이 그 노상원 사령관한테 받은 이제 문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QR 코드의 정보를 활용한 뭐 조작의 가능성이랄지 뭐 그 선거 사무소 관리 뭐 운영 관련한 문제점 뭐 이런 것들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메모가 돼 있었고 밑에 또 내려보면은 선관위 부서에 1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9명,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직원 14명, 전산실 직원 7명 뭐 이런 식으로 뭐 메모를 좀 해놨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 정보사가 정보사 메모 아니에요? 네네. 네? 정보사 대령이 쓴 메모죠. 네. 예. 그런데 정보사가 대북 공작을 위주로 하는 데인데 네. 왜 저걸 했을까? 의심을 안 해보셨어요?
체포하려고? 체포? 민주당에도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지. 우리 정보사에는 네. 직접 휴민트를 통한 대북 직접 다이렉트 오퍼레이션도 하지만 네. 고도의 과학기술 베이스로 한 그런 공작도 해요. 응? 그리고 그런 공작 사업이 네. 특히나 어디하고 한다? 미국의 DOD 국방부 안에 있는 국방정보국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와 늘 함께 앞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합동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수원에서 쟤네들 그 간첩단 저 공작원들 잡을 때도 네. 그래서 우리 정보사가 난 들어갔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 요원들은 한국어도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국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네. 중국 공작원들을 깔끔하게 전원 탑승시켜서 안전하게 데리고 갔겠지. 네.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 난리치고 있는 것도요. 보면은 시진핑 정권이 요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몰락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다음 게 이제 요약인데 요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네. 아까 원장님이 사실 이게 해주신 네. 내용이랑 굉장히 좀 맞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그 저기 48시간 잘하는 사람의 글을 보고 뭔가 좀 한번 좀 쭉 아는 사람인가? 예.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죠. 했던 거거든요. 줄줄이다. 2024년 1분기에 예, 선관위를 털어야겠다 결정을 했다고 하고 2024년 5월에 권익위 감사원 특혜 채용으로 예, 조사를 하고 그리고 23년 6월에 바로 그 다음 달이죠. 선관위 해킹 시도 2만 건으로 보안 점검을 제의를 했고 7월에서 9월에 선관위 부정선거 기록과 특혜 채용 기록을 발견했다. 네, 그리고 10월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선관위는 내부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저기 빽됐고 그리고 그 당해에 그 월에 민주당은 선관위의 자녀 보안 점검 그 해킹 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달인 11월에 국정원은 삭제 방법 안내했는데 이게 왜 문제? 100% 안 지워진 거는 맞다. 이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11월에. 예, 그리고 그 다음은 미공개하다가 24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고 예, 그 다음 또는 일정은 또 미공개였다가 또 몇 달 건너뛰어서 24년 12월 3일에 계엄령을 발표를 하고 선관위 세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 12월 4일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을 버텼고 12월 7일은 윤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통해서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얘기까지가 이 요약된 지금의 타임라인이다라고 해서 이 48시간자가 좀 해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요. 예. 좀 어떻게 보이세요? 상당 부분을 네.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예. 아마 실제로 내가 만나보면 네. 내가 아는 사람일 수 있어. 지금은 나는 오픈돼 있지만 그렇죠. 저 48조는 오픈이 안 돼 있잖아. 예. 근데 만나보면 이렇게. 나랑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런데 우리 쪽 일을 안 해본 사람이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난 드신다는 지금 거죠. 굉장히 네. 그 저 48좌가 네. 참 의미 있고 네.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해주고 계셔서 네. 너무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 네. 그래서 이제 네. 은은하게 이쯤 되면 IT 전공자들 그림 그려지지 않아? 이렇게 딱 끝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게 또 중요한 글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선관위의 서버 사진을 왜 제일 먼저 찍었냐 이렇게 다들 물었잖아요. 아니 저거는 뭐하러 찍냐 서버 뭐 저거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제일 필요하니까 찍었다. 그럼 왜 찍었겠냐? 선관위 서버 사진은 도대체 어디 필요할까요?
1번 계엄령 기념용, 2번 선관위 놀림용, 3번 지인에게 자랑용, 4번 문서 기재용. 여러분 뭔 거 같나요? 선관위 놀림용이겠지 뭐. 2번? 아, 선관위 놀림용이다.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정답이라고 우겨야지. 네. 예. 그래서 참 그리고 서버를 왜 물리적으로 압수 안 했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네. 서버는 그대로 살려둬야 증거지. 훼손하면 증거 능력 없잖아. 안 그래? 마침 중앙선거관리위가 서버는 살아있다고 확인도 해주었고 그럼 그 다음은 이래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조력자에 대한 글이었어요. 이거는 네. 선관위는 네. 채용 비리와 네. 부정선거 가능성을 같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는 부정선거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저게 바로 예. 국민의 눈과 이를 속이는 얘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채용 비리가 1200건이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하고 이 보안 점검 참여한 사람들이 애독자 여러분 귀 쫑긋 세고 잘 들으세요. 예. 예. 초기 발동한 거 아닐까? 보통은 보안 툴, 해킹 툴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우는데 이렇게 지우세요 하고 매뉴얼만 던져주고 갔다고 함. 선관위 애들은 죽을 똥 살 똥 지웠으나 과연 다 지워졌을까나? 그래서 또 퀴즈를 내요. 여기서 잠깐 퀴즈. 보안 툴이 남겨진 상태에서 4.10 총선에서 대대적인 부정이 발생되면 보안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것은 1. 아무것도 없다. 2.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지만 가담자는 모른다. 3.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가담자, 아이디를 특정할 수 있다. 네. 나의 의견은 1번. 아무것도 없다. 아니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아유. 그죠? 응. 저도 1번 하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라 이놈들아. 네. 어떻게 될지. 네. 응. 자, 네. 그래서 네. 그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요원 그 리스트 유출 건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다뤘었었고 네. 그것과 관련한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같이 올리면서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네. 찌라시 카더라니까 그냥 흘러 들어. 예. 7, 8월에 정보사 소속 해외 요원들의 신상이 북에 유출되어서 해외 요원들이 대거 귀국한 사건이 있었어. 사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었던 거야. 국민들은 안전하니까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 거지만 일선에는 군인들은 죽고 죽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해커 중 하나가 우연히 북한 서버 하나를 털고 들어갔는데 이 카더라라고는 합니다. 근데 네. 거기에 블랙 요원들 정보가 잔뜩 들어 있었다고 해. 당연히 비상이 걸린 거지. 요원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들이 발칵 뒤집힌 거야. 자,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더. 저 서버에 들어 있을 법한 정보는 1. 대한민국 블랙 요원 정보만. 2. 대한민국 간첩들 정보. 3. 대한민국 협력자들 정보. 4. 대남 정보 기록들. 5. 전부 다. 한 줄 밑에 더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 엄청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글이. 저거를 네.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네. 대통령의 태도에서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그 이렇게 지그시 그 큰아버지의 그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얼굴이 기억날 거예요. 네. 어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나간 계속 그 변론하고 할 때, 네.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여유 있는 모습 어떤? 그 여유는 뭐냐면, 얘들아, 형이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 막 그 옆에서 그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응? 변호사 중에 뭐 진짜 막 비분 관계하고 막 저놈 새끼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이런 막 큰 소리도 났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윤통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한예종 연극영화과 나온 사람으로서, 응? 그 비분관계하는 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또 그 완전히 그냥 투사 김계리 변호사 막, 네. 그다음에 뭐 저 또 그 대구에서 온 그 도태호 변호사 이런 새까만 후배들한테 윤통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적당히 하자. 그렇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야 그냥 둬. 그 뭐 애들 뭐 그런 걸 뭐하러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말에 이해가 안 가는 변호인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다 잡아서 누구도 잡아놓고 누구도 막 고발하고 뭐 해야 된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랬겠지 뭐. 거기 뭐 곧 나와서 있는 애들 뭐 검찰총장이니 뭐 서울고검장 뭐 박세현이 뭐 이런 애들 네. 다 새까만 놈들 아니야. 응? 그 뭐라 그랬겠어. 그냥 연극영화과 출신답게. 아유, 막 애들 놀게 내버려 둬지 왜 그래?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애들 그냥 재롱 좀 부리겠다는데 그냥 둬. 난 잠깐 눈 좀 감고 있을게. 그러고 이제 지그시. 이 큰 호랑이가 네. 이 대호가 말이야. 앞으로 이제는 나와서 무슨 짓을 하겠냐고. 호랑이는 그냥 네. 이렇게 스쳐 지나가. 근데 스쳐 지나가는 거 맞으면 그쵸. 대부분 뼈가 돌아가지고. 척추가 부러져서 다 네. 죽어. 그런 식이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거다. 앞으로 네. 이제 대호가 산 속에서 내려와 갖고 이제 밟고 지나갈 때마다 분명히 사뿐히 지려밟고 가고 있는데 밟힌 놈들은 척추가 다 부러져 갖고 이제 다 죽는 거가 되겠지. 네.